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석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IB 피직스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B 피직스가 최근에 교과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교과 과정이 바뀌고 어세스먼트 하는 형식도 바뀌고 그래가지고 여기 써 있듯이 2025년부터 새로운 형식으로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IB 피직스 배우는 학생들은 이미 이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이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이제 있을 거예요. 2024년까지는 예전 그 강좌를 그냥 수업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고, 2025년부터는 이번에 이 새로운 강좌의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인트로 아주 본격적으로 그 과목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할 거다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세스먼트 하는 형식 자체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혹시 아는 학생들은 페이퍼 1, 2 그리고 3가 있었습니다. 페이퍼 1, 2, 3. 페이퍼 1에는 멀티플 초이스고 2는 이제 프리 리스폰스로 생각하면 되고, 이제 그것도 이제 공통 과목이었고, 그다음에 페이퍼 3라고 해가지고 옵션이 있었어요. 옵션. 그래서 어떤 내용, 어느 정도 내용까지는 모든 학생들이 다 배우고, 옵션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무슨 뭐 미케니컬 한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또는 이미징이라든가 애스트로노미라든가 뭐 렐러티비티라든가 상성 이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따로 이제 배우게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그거를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거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똑같은 피직스를 한다고 쳐도 뭐 어떤 특정 분야 옵션에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하고 나머지 3개는 모르고 결국은 이 IB 피직스를 마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옵션으로 따로 있던 것들이 다 하나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이 이제 똑같아졌습니다. 물론 그 옵션에 있던 약간 좀 어려운 내용 같은 거는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뀐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필요한 내용이거든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IB 피직스 이걸 배워가지고 무슨 당장 어떤 피직스라든가 아니면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이언스에 리서치에 사용하는 그거보다는 앞으로 배울 내용, 그러니까 피직스라는 게 뭐 다른 사이언스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다른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지만 이 IB 피직스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좀 더 하이어 레벨로 올라가가지고 좀 더 전공 공부를 하거나 하는데 이제 기반이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 좀 깊이는 좀 얕다고 할지라도 다양한 모든 분야의 맛을 조금씩 본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다 공부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좀 좋다고 생각해요. HL 있고 SL 있고, 이거는 예전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는 내용 토픽 자체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고, 이제 같은 토픽을 배운다고 할지라도 HL만 학생들은 하는 부분, 또 SL 하는 학생들은 하는 부분,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HL 하는 학생들은 SL 하는 학생들 다 보는 부분 다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좀 엑스트라로 뭔가 좀 더 하는 거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SL은 쉽고 HL은 어려우냐? 그건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는 그 내용들은 난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SL이라고 더 쉽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토픽의 범위가 약간 좀 작다, 이렇게는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수업 시간도 작고, 그리고 그 시험 볼 때 그 시간도 약간 작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간들이 나와 있어요. 페이퍼 1은 시간이면 얼마? 2시간. 그리고 페이퍼 2. 페이퍼 2는 쇼 댄서. 예전에 했던 페이퍼 2랑 사실 비슷하죠. 쇼 댄서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뭔가를 뭐 explain 해라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justify 하라든가 뭐 이런 내용도 있을 테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그냥 뭐 멀티플 초이스 쭉 하고 모든 것들이 뭐 비슷한 문제들이었는데, 거기서 이런 부분을 좀 강조했다는 거. 데이터 베이스드 퀘스천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거는 뭐 꼭 그 IB뿐만 아니라 IB 말고 이제 AP라고 있죠. 여러분 약간 다른 스타일의 과목들인데, 근데 AP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이언스라든가 이런 걸 스스로 리서치를 해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실험한 다음에 그 실험 결과라든가 이런 숫자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오면 그걸 해석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실험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할 것이냐, 그리고 프레젠테이드가 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도출할 것이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 매스메디컬 스킬도 물론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얘네들을 설명한다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어떤 뭐 그 요점을 파악한다든가 이런 내용도 중요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약간 강조를 한다는 의미에서 교과 과정을 약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은 우리 수업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퍼센테이지는 뭐 비슷합니다. 36%, 44%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마찬가지예요. 인터널 어세스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여러분들이 우린 여기까지 책임을 지는 거고, 우리 강좌에서는 이제 페이퍼 1, 2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 강좌를 배우면 모두 해결이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학교 수업도 좀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external assessment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이제 요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강좌를 다 들으면 그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할 생각이에요.
자, 토픽 오버뷰 크게 5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리 좀 보면은 A는 space time motion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 the particular nature of matter, 그 다음에 C는 wave behavior, 그 다음에 D에는 field, 그 다음에 E는 nuclear and quantum physics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5개의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예전부터 보통 통용된 여러분들이 물리책이다. 피직스 교과서를 딱 펼치면 거기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뭐 순서대로 있는 뭐 참 역학이 있고 뭐 그다음에 전자기학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랑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이 요거에 맞는 그러니까 새로운 그 IB에 나오는 요 사실은 지금 찍고 있는 게 2023년인데 2023년이 되면서 2025년부터 어세스를 시작할 요런 새로운 교과 과정에 맞는 그런 교과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좀 특이합니다. 예전에 있는 아무 책방에 가지고 뽑아가지고 보는 거 물리책에 나와 있는 그런 순서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래비티하고 일렉트릭 마그네틱 필드, 그러니까 필드에 관련된 것끼리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릭 마그네틱 필드 그래가지고 마그네틱 필드 이런 것들, 필드에 관련된 걸 묶어놓는다는 의미에서 뭐 전자기랑 어떻게 보면은 그래비티랑 같이 묶어놓은 거죠. 어차피 같이 이제 필드 포스다는 의미에서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엔 뉴클리어 퀀텀 피직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A1, A2, A3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거, 요것들은 둘 다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둘이, 그러니까는 SL이나 HL 하는 학생들이나 똑같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랗게 돼 있는 거, 파랗게 돼 있는 거는 SL 하는 학생들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 과정 SL 학생들도 이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가 있고, SL 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패키지는 요것들이 빠져 있을 테고, 이제 요것만 되어 있겠죠. 그리고 HL은 이제 모든 게 다 있는 거고, 누누이 말하지만 SL이라고 해가지고 HL보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자체 똑같은 토픽의 문제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같은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단지 이제 SL은 HL보다 토픽의 숫자가 좀 줄어든다. 이제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번, A 토픽, 스페이스, 타임, 앤 모션 이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이거 클리어하죠. 1, 2, 3 요거는 이제 공통으로 다 하고, 그 다음에 4, 5 요거는 HL하는 학생들만 하고.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여기 점 찍어놓은 거 있죠. 점이란다. 이거 에스터리스크 찍어놓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 C1, 심플 하모닉 모션을 둘 다 공부해. 둘 다 공부하는데 그 토픽 안에 조금 엑스트라가 더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는 HL하는 학생들이 하는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는 C번 웨이브 비헤이비어 같은 거는 C1, C2, C3, C4, C5라는 이런 서브 토픽들을 누구나 다 하는 거야. SL이건 HL은 다 하는데, 근데 각각의 토픽, 이런 에스터리스크가 있는 토픽은 그 안에 조금 HL이 하는 학생들이 하는 내용이 한두 개 좀 더 붙어 있는 그런 거예요. 우리 강좌에서는 그것도 전부 구별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과목을 들어놓고 어떤 레슨별로 구별을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레슨을 들었는데 정말 50분짜리 레슨이다. 그러면은 SL 하는 학생들은 40분까지만 듣고 나머지 10분은 HL 들어라. 이렇게는 안 할 거고요. 그래서 레슨별로 구별을 해가지고 그 SL 하는 학생들이 공통으로 듣는 레슨, 그 다음에 HL 하는 학생들만 따로 듣는 레슨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골라서 하기에 편하게 그렇게 강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내용 같은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 주마등처럼 이제 쭉 하고 흘러갈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IB 할 정도 학생들이 되면은 그래도 이제 좀 약간 학년들이 좀 올라가 있는 그런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인테그레이티드 사이언스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어렸을 때 그런 사이언스에서 뭔가 좀 많이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들어봤던 그런 토픽 같은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또는 그린하우스 이펙트라든가 이런 것처럼 어떤 사회적인 그런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그런 내용 같은 것도 꽤 있고, 그래서 한번 쭉 봅시다. 이런 것도 웨이브 비헤이비어. 이것들은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다 할 거다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약간 빅픽처를 보기 위해서 한번 쭉 하고 써놔본 거예요. 이런 숫자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이 숫자 같은 것들은 공부하는 양, 토픽의 분량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이쪽이 HL이고 이쪽이 SL이고. 그 다음에 필드 아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어려운 분야인데, 예전에는 옵션에만 있던 것들이 이제 이 안에 이제 들어온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이제 당장 요거부터 시작을 할 텐데, 갈릴리안의 스페셜 렐러티비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렇게 앞에 당겨서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IB 피직스라는 같은 물리 처음 배우기 시작하면 무조건 여기부터 합니다. 다른 거는 섞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요 미케닉스, 요 부분, 키네마틱스라든가 또는 다이내믹스라든가 워크 에너지, 무슨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거는 무조건 처음 시작하고 여기서 한단 말이야. 선생님 따라서 약간 토픽에 따라 어떤 분은 웨이브를 먼저 하는 분도 있고, 어떤 건 나중에 가서 더멀 피직스를 먼저 하는 분도 있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전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시작 부분에 처음부터 여기 스페셜 렐러티비티에서 나온다. 이런 점은 이제 이번 교과 과정이 보통 예전에 했던 다른 교과 과정의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렐러티비티 그러면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잖아. 상대성 이론 얼마나 어렵니?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물리책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 게 보통이었는데 당장 시작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좀 긴장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리지드 바디 메케닉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엔지니어링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옵션에 있던 거예요. 옵션에 있던 게 여기 떡하니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좀 여러분들이 이제 IB 피직스의 이제 쓴맛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면은 무섭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더 약간 흥미를 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참고로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거기서 IB에서 이런 과정들, 우리는 이런 학생들을 이런 과목을 학생들이 이런 과목을 배우면은 나 이런 이제 스킬들을 키우고 이러한 능력이 좀 더 향상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교과 과정을 짰다 하고 이제 제시를 한 것들입니다. 툴, 필요한 툴 뭐가 있느냐? 익스페리먼탈 테크닉 요거 강조합니다. 요즘 이제 이거 교과 과정들이 전부 요걸 강조하게 됐어요. 모든 사이언스가 다 그래요. 예전처럼 그냥 뭐든지 책이랑 수식이랑 계산기랑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 실험을 하면서 그리고 실험에 나오는 여러 좀 약간 프랙티컬한 날리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교과 과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학생들별로 사실은 처한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처한 상황이 다를 수가 있고 모든 실험을 글로 배우는 학교도 있죠. 사실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그런 실험 장비라든가 아니면은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많이 하고 그리고 선생님도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게 아니라 모든 걸 그냥 과거식으로 그냥 페이퍼랑 펜슬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 실험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실험 쪽엔 또는 프로젝트 쪽엔 너무 경도가 돼 있으면 그쪽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다 보면은 실제로 어차피 시험 문제는 풀어야 되잖아요. IB든 여러분들이 혹시 AP를 하더라도 AP든 모든 건 풀어야 되는데 그 시험 풀고 하는 문제 풀이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가는 시간이 학교에서는 좀 약간 적게 또는 그런 그 실제 어떤 스탠다라이즈드 이그젬플을 이제 이그제미네이션을 풀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덜 시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우리 강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강좌는 그런 시험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보자.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학교에 있는 내신 성적 같은 거,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그런데 나올 만한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물론 당연히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실험은 못 하잖아요. 실험 못 하지만 그런 실험 에서 중요한 그런 컨셉이라든가 아니면은 기구라든가 아니면은 좀 프랙티컬한 그런 것들도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끼워 넣어서 학생들한테 좀 전달을 해줄 생각입니다. 뭐 테크놀로지. 예전에도 달라졌죠, 많이. 예전에 그 테크놀로지라는 건 결국 실험이랑 사실 비슷한 건데, 새로운 디바이스들 많이 나오잖아. 요즘 이제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게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 실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사이언스를 공부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런 얘기들이 있고, 당연히 매트맥스, 이건 당연한 거고요. 매트맥스 같은 경우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피직스의 어떻게 보면 언더라잉 프린시플이고, 그런 것들을 어떤 수학적인 테크닉이 있느냐, 뭐 데이터 어널리시스 하거나 하는데도 굉장히 필요할 할 테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할 때 입습을 하게 됩니다. 참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IB 피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학에 이렇게 뭐 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고 있는데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지간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뭐 어떻게 학교에서 지금 어떤 거 배우고 있는지, 그거는 이제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학생들마다 다르고 학교 상황마다 다르고. 그런데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돼요. 딱 하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혹시 삼각함수 있죠? 트리고노메트리.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이제 미케닉스부터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삼각함수도 모른다. 이러면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지브라 때 엘지브라를 했건, 엘지브라 2를 했건, 뭐 프리캐를 했건, 뭐 IGCSE 무슨 수학을 했건 간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 같은 거 어떤 레벨에 있는 걸 모두 다 알아야 되고 이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삼각함수 정도,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트리고노메트리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정도는 안다. 아니면 내가 조금 하면은 알 수 있다. 자, 그 정도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강좌 듣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해보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inquiry process, 뭐 exploring and designing, 뭐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액티비티를 어떻게 어떤 스킬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겠죠. collecting and processing data, 무슨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겠죠. concluding and evaluating, 뭐 당연한 말이 써놓은 거지. 거기다 이제 써놓은 것들을 이제 옮겨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도표로 그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hinking skill, 이거는 모든 경우에 다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거고 당연히 뭐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사이언스가 됐던 뭐 사이언스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요런 이제 툴 같은 걸 가지고 그다음에 요런 프로세스를 거쳐 가지고 exploring, designing, collecting and processing 그리고 concluding and evaluating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어떤 결론에 도착하는 그런 과정들을 요 IB6를 배우면서 학생들에게 심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thinking skill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실험할 때 뭐 조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협업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 그러면 소셜 스킬도 필요하다 이거지. 그 다음에 뭐 실험 같은 걸 하고 나면 무슨 데이터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리서치 스킬이라든가 아니면 셀프 매니지먼트 스킬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은 따지고 보면 피직스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일반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뭐 외우라거나 무슨 뭐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뜻은 아니에요.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그 IB 쪽에서 IB 피직스 요거를 이제 이 커리큘럼 마련한 쪽에서 자,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봐주기 바랍니다. 자, 앞에 토픽들을 썼는데 그 토픽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써놓은 것들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쭉 하고 읊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단지 이제 IB 피직스 쪽에서 이러한 토픽들은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은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새로 나온 교과서들, 요 새로운 교과 과정에 맞춰가지고 나온 교과서들도 토픽들을 전부 이런 것들을 전부 어드레스를 해놨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뭐 따로 꼭 뭐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요건 묶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거는 뭐 분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절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요런 내용 같은 것들이 전부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지금 당장 이걸 쭉 하고 읽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요. 나중에 요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교재 앞에 제일 앞에 붙어 있는 거니까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때 뭐 있었지 하고 다 훑어보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내놨던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토픽 A에서 이런 토픽들이 있고, 그리고 걔네들은 뭐 S를 하느냐, H를 하느냐, 뭐 이거는 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 뭐 에스터리스크 있는 거 있죠? 에스터리스크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케이, 여기 에스터리스크 있죠. 여기 이제 이런 거 C1이라는 심플 하모니 모션 같은 경우에도 이것들은 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따로 묶어놓은 거 있죠. 따로 요거 따로고 이것들은 HL하는 학생들만 하도록 그렇게 이제 따로 구성을 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걸 나중에 훑어보세요. 지금은 읽어봤자 뭐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보고 나중에 우리 공부할 때 여기 조그맣게 막 써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지금 하네 하고 그걸 매칭시킬 수 있는 용도로 활용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까지 이렇게 한번 보기 바라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토픽 A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B 피직스 첫 번째 토픽 스페이스 타임 모션,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수업 토픽 키네마틱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피직스를 보면 뭐 지난번에 여러분들 혹시 인트로 영상을 봤으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토픽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2년 과정 중에 다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에 따라서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는 그 순서를 약간 바꾸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거기서 뭐 A, B, C, D, E 순서대로 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은 토픽 중에서도 그 서브 토픽들을 막 순서를 바꾸거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경우든 간에 요거는 제일 먼저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토픽 A, 스페이스 타임 모션, 요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그런 교과서나 아니면 다른 책 같은 거 보면 보통 미케닉스라고 불리우는 부분이에요. 이것들은 우리가 물리를 배워나가는데 가장 앞으로 기본이 될 거고, 그리고 나중에 다른 토픽을 하더라도 자꾸 이쪽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쪽에 있는 내용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그 피직스를 하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미케닉스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떤 수학적인 툴이 필요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여기 우리 오늘 지금 공부를 하게 될 이제 벡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키네마틱스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럼 모션을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션. 뭐 피직스에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뭔가 움직이면 그게 이제 피직스랑 관련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움직이는 것들이 바로 이제 요것들과 관계가 있는 거고, 세로 무빙 오브젝트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어떤 게 움직인단 말이야. 움직이는 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움직이는 게 왜 움직이냐,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어떤 그 퀄리테이티브한 이런 내용도 물론 중요하고, 그다음에 퀄리테이티브하게 이거 지금 움직이는 거를 수식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현재 어떤 이니셜 컨디션이 있으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변할 거다 하는 것들을 예측할 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수학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야. Describe the motion of object at any given moment. We need to state.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이거지. 그것들을 describe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지금 현재 어디 있느냐. 중요하죠.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 있는 건 있는 건데 이게 가만히 서 있느냐 아니면 움직이느냐, 그리고 움직인다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그리고 또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빨리 움직이느냐라는 거. 그래서 how fast is moving, speed라든가 velocity 이렇게 돼 있는데 스피드는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까지만 얘기하는 거고 velocity는 빨리 움직이는데 어느 방향이냐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토픽이 된 벡터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방향까지 고려를 하면 velocity가 되고 방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보통 스피드라고 한단 말이죠. 일상 용어에 우리가 쓸 때는 막 섞어 쓰죠. 섞어 쓰는데 이제 피직스에서는 이거 두 개 구별해야 돼요. 스피드하고 velocity하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direction of which it is moving. 그래서 velocity랑 관련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모션 상태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이거죠. 점점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또는 방향을 바꾸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번 서브토픽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게 뭐 움직이는 상태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 그걸 공부하는 게 이제 우리 지금 키네마틱스라고 그랬는데 이걸 왜 움직이냐고. 이게 왜? 그러니까 어떻게 가만히 서 있는 애를 움직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모션 상태를 누가 바꿀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 그때 등장하는 관점, 그때 등장하는 컨셉이 이제 force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A2. 요거 하고 나서 키네마틱스 하고 나서 그다음에 보통 이제 다이나믹스라고 부르는데 그쪽에서 이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포지션하고 코디네이트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많이 배운 거죠. 수학 시간에.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뭐야? 뭐 X축, Y축 뭐 이런 거잖아. 여러분 이게 초록색으로 보이죠? 이쪽으로 이제 X 엑시스, 이쪽으로 Y 엑시스 그리고 어떤 P라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만날 수학 시간에 한 거 얘의 좌표, 코디네이트를 나타낼 때 여기 X 컴포넌트가 X1, 그다음에 Y 컴포넌트가 Y1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물건이 어디 있어. 근데 그것들의 포지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일단은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필요하죠.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 어디.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준을.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이게 X1 그리고 Y1이라는 코디네이트이 되는데 만약에 좌표축이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흐릿하게 보이나?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 좌표축.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이 P가 뚜두두두 내려오면 이게 X1 프라임이 되고 이 파란 축에서는 그리고 이게 뚜두두두 절로 가면 Y1 프라임이라는 게 되죠. 그러니까 P는 위치가 변하는 게 아닌데 좌표 축에 따라서 즉 어디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좌표가 다르단 말이죠. 자, 결국 이게 무슨 얘기야? 이 좌표가 이렇게 쓱 하고 트랜슬레이셔널 모션, 즉 평행 이동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바뀐다는 거고. 그리고 트랜슬레이션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뒤집을 수 있어요.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이그젬플 들어오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옆에도 이게 떨어져 있지만 이게 우리가 맨날 보듯이 이렇게 X축, horizontal, Y축, vertical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단 말이야. 얘가.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얘가 뚜두두두 가가지고 요게 이제 Y1 프라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가지고 요게 이제 Y2 프라임이 되는 거죠. 자, 파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보통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운 거 오른쪽은 파지티브, 위쪽은 파지티브 그리고 왼쪽은 네거티브 또 아래쪽 네거티브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합시다. 요거 이쪽이 이제 플러스다. 이쪽 위로 가는 게 플러스다. 하자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0에서 0, 제로 더블 프라임 요것이 이제 이 좌표축의 기준인데 이거보다 X1 더블 프라임이 왼쪽에 있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네거티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이 P라는 포인트를 이 좌표축에 표현할 때는 다 파지티브였는데 이 좌표축에서 표현하니까 Y 프라임은 Y1 프라임은 이제 파지티브 밸류 나오는데 근데 X1 프라임이죠. 호라이전탈 컴포넌트. 여기서는 이제 X 프라임, X 컴포넌트겠죠. X 컴포넌트는 네거티브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똑같은 포지션을 얘기할 때도 좌표축 어디를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그리고 숫자 자체도 바뀌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 잡는 거 이제 X1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라는 걸 써놓은 거고 0보다 작다는 걸 써놓은 거고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잡는 것도 사실은 아비트러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약간 플렉시블하게 생각을 해야 돼. 무조건 이쪽이 플러스, 무조건 아래쪽이 마이너스, 무조건 오른쪽이 플러스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내가 공을 붙잡고 있다가 하늘에 휙 하고 던졌단 말이야. 그럼 포지션이 변하겠죠. 이게 올라간단 말이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러겠죠. 그러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을 파지티브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을 네거티브로 이렇게 잡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 땅바닥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절벽 위에 있다. 절벽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내려다보고 있고 공을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탁 하고 났어. 그럼 공이 아래로 슉 하고 떨어질 거 아니야. 나한테도 멀리 저쪽으로 쭉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려가니까 마이너스다.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은데 근데 거기에 너무 이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고 나는 이제 이거 계산하는데 아래쪽 나한테서 멀어지는 내가 절벽 위에 있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서 멀어지는 저 아래쪽을 플러스로 할래. 이럴 때 계산이 더 편하고 그리고 더 쉽게 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무조건 그렇게 어느 방향은 무조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지 마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이거는 내려가는데 왜 마이너스로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 뭐 이게 사인이 바뀌죠? 무슨 일 이렇게 사인이 바뀌어가지고 계산하면 뭐 답이 틀리게 나오고 막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왜 그러냐면은 그냥 수식에만 너무 매달려가지고 이쪽은 무조건 플러스, 이쪽은 무조건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는 그걸 잠깐 플렉시블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미리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뭐 흔히들 오른쪽으로 한 칸, 이만큼 어느 쪽으로 한 칸 가는 걸 뭐 1, 뭐 2, 3, 4 이렇게 하고 위쪽으로 한 칸도 한 칸, 두 칸, 세 칸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경우로 이렇게 베이시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한 칸 간다 하는 것들이 꼭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이쁘게 렉탱글 모양으로 이렇게 안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건데 베이시스라는 게 그거예요. 베이시스라는 게 X쪽으로 한 칸, Y쪽으로 한 칸, 기본적인 유닛이 되는 거. 그게 이제 베이시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이게 베이스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좌표축이란 말이지. P가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기준이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한 칸 갔죠? 위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갔단 말이지. 그래서 그러한 스탠다드 베이시스 E라는 거 이제 스탠다드 베이스라고 합시다. E1, E1, E2가 E1 이쪽이 E2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좌표축을 나타내면 1과 6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똑같은 원점 그리고 똑같은 P가 있어요. 이렇게 P랑 요거는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그런데 좌표축이 옆으로 좀 기울어져서 찌그러져 있죠. 찌그러져 있어요. 그럼 이쪽이 이제 B1 그리고 요거 한 칸을 B2라고 한다면 얘는 그럼 어떻게 가면 돼? B1 쪽으로 한 칸, 두 칸 마이너스로 가고요. 마이너스로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위쪽으로 하나, 둘, 셋, 세 갔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이러한 좌표, 이러한 그 베이시스 시스템으로 본다면 얘는 마이너스 2, 3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디네이트라는 거는 좌표축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베이스로 잡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는 거를 뭐 이 그림 보고 그냥 눈여겨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뭐 스칼라라는 것도 있고 벡터도 있다. 이게 뭐냐? 자, 스칼라 quantity는 a quantity that is fully described by a single number. 자, 숫자면 스칼라예요. 숫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저기 뭐 체중을 재는데 저울에 올라갔죠. 딱 쟀어. 했더니 거기 뭐 60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너는 체중이 얼마냐? 그러면 60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정확하게는 그거는 매스입니다. 매스. 매스가 60kg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웨이트랑 매스는 달라요. 웨이트하고 매스가 다르는데 우리 보통 이제 막 섞어 쓰잖아. 내 웨이트가 얼마야? 나 60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처럼 그건 나중에 달라요. 나중에 이제 물리적으로 다르다는 걸 이제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우선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어떤 숫자 하나로 표현이 되는 그런 양, 그러면 충분하다. 그 충분한 거. 그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토픽 A, 스페이스 타임 모션의 두 번째 서브토픽, 포스와 모멘텀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키네마틱스죠. 모션이죠. 한마디로 해서 뭐 포지션, 벨로시티, 액셀레이션 이런 거에 대해서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포스가 등장합니다. 포스가 등장하면 그것들을 다이나믹스라고 그래요. 자, 피직스가 이제 포스가 나와야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자, 포스. 뭔지 알죠? 포스. 근데 이제 물리에선 대체 이게 뭐냐? 한마디로 그냥 딱 이렇게 단어 몇 개로 정의하기 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포스라는 게 뭐냐? 푸시 또는 풀, 밀거나 땡기거나 뭐 이러는 거. 그리고 포스라는 건 벡터다. 디렉션과 매그니튜드가 있다. 뭐 당연하고요. 여러분 알고 있죠? 포스라는 건 벡터가 있어요. 벡터라는 거. 그리고 act on an object requires an agent. 그러니까 force라는 거는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force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주는 force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any interaction between two objects or between an object and its environmen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interaction, 그러니까 force라는 걸 한마디로 해서 어떤 물건과 물건 사이 또는 어떤 물건과 주변 환경 사이의 그 interaction을 얘기한다. resultant of all applied forces. resultant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resultant 우리 벡터 얘기할 때 했었죠. resultant라는 거는 벡터 썸이야. 벡터들을 다 더한 거. 그것들. 그게 뭐야? 그걸 net force라고 그러죠.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고 20만 원 썼으면 그러면 net income은 80만 원 아니에요? 뭐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는 force를 다 더하고 빼고 마지막으로 남겨진 거. 그게 net force라는 거고 이 net force라는 게 responsible for subsequent change in motion of the object. 자, 이거는 뉴턴의 세컨드 웨이에 나오게 될 텐데 net force라는 게 결국 모션 체인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애다. 뭐 그거에 책임이 있다는 거죠. 모션 체인지를 만들어준다는 거. 자, 그리고 이거 좀 알아주세요. 자, force에는 두 종류,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contact force하고 field force. contact force는 터치를 해가지고 직접적인 터치를 통해 가지고 force가 전달이 되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자, field force는 서로 간에 떨어져 있어도 멀리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도 force를 서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field force라고 그래요. 또는 body force라고도 합니다.
우리 목적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아무 상당 기간, 당분간은 필드 포스는 그냥 그래비티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비티라는 거는 지구에서 우리가 좀 떨어져 있어도, 땅바닥에서 좀 떨어져 있어도 그래비테이션 포스를 받죠. 나머지는 전부 컨택 포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다이내믹스 방금 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on to forces that cause it 이런 것들을 다이내믹스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저 앞에서 뵀던 키네마틱스보다 이제 약간 다른 토픽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게 포스야. 그리고 포스라는 건 벡터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화살표로 찍하고 긋겠다고 쭉 긋겠다고 이렇게 뭐 벡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테일이고 팁이고 이 테일이라는 건 이제 포스가 작용하는 점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포스 작용하는 거고 뭐 받는 애라든가 포스 같은 얘한테 지금 포스를 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포스의 방향 또는 크기를 이걸로 나타내면 되는 거죠. 뭐 크다 그러면 좀 길게 나타나면 되겠고 짧다 작다 그러면 조그맣게 나타나면 되겠고요. 방향이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지. An arrow pointing in the force direction with the length proportional to the size of the force. 그리고 the tail of the force vector represent the object as a particle. particle이라고 치고 걔가 받는 force라는 거지. 자, 에이전트라는 말이 있어요. 에이전트. 포스 주는 애야. 포스 주는 애가 누구냐 이거야. 자, 우리 이제 우리 오브젝트는 여기 있는 네모난 이 뭐라 그럴까요? 뭐 바위 덩어리라고 해도 되고 뭐 그냥 블락이라고 해도 되고 이런 거야. 이 네모난 애들이 오브젝트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 줄을 매서 당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당기고 있는 거야? 사람이 당기고 있는 거죠. 사람이 당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비티 말고는 전부 컨택 포스라고 했지. 방금 전에, 그치? 그래비티는 필드 포스고, 멀리 떨어져서 작용하는 거고, 그거 말고는 모조리다, 컨택 포스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당기는 건 맞아요. 사람이 당기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하지만, 얘 입장에서 보면은, 얘 입장, 얘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이 네모, 블락, 얘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당기느냐? 줄이 당긴다고 그래야 돼요. 에이전트가 누구냐? 로프라고 그래야 돼. 왜냐면은, 얘한테 맞닿아 있는 거, 얘한테 닿아 있는 건 로프거든. 로프, 그쪽에 하나 건너서 사람이 있단 말이야. 하지만, 얘 입장에서는 사람이 있는 점인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몰라. 자기한테 터치, 직접적인 이미디어 터치가 있지 않는 이상 신경 안 씁니다. 자, 컨택 포스의 특징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뭐 스프링이 이렇게 있죠. 그렇지? 얘가 꾹 누르면 스프링이 눌러줄 테고 얘가 찍 하고 당기면 스프링이 다시 저쪽 당겨줄 테고 이럴 테니까 이때는 에이전트가 스프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풀링 포스 오브 로프 이렇게 되는 거고 스프링이라는 건 이제 밀어내는 거죠. 푸싱 포스 오브 더 스프링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게 바로 필드 포스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땅은 여긴데 이만큼 떨어져 있어도 그래비티가 아래로 당기는 그런 포스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벡터 화살표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타입의 포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포스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필드 포스, 하나는 컨택 포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다 컨택 포스예요. 다 컨택 포스고 마지막에 잠깐 언급하는 요 웨이트 요거만 필드 포스입니다. 자 어떤 게 있느냐? 우리 이제 차근차근히 배울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딱 이거 지금 여기 써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가 아니고 우리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작용하는 것들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들 하나 배울 겁니다. 먼저 소개를 좀 하는 거예요. 노멀 포스, the contact force exerted by the surface of the object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뭐지 이게 노멀 폴스가? 내가 여기 터치를 하고 있다고 쳐봐 이렇게 이게 뭐 7, 8 지금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꾹 하고 누르고 있으면 저를 쑥 하고 들어가질 않고 못 들어가고 있죠. 왜 그래? 그런 게 이제 노멀 폴스인 거지. 어떤 서피스에 뭐가 놓여 있어요. 원래 그래비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비티가 있으니까 아래로 슉 하고 내려갈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래비티가 아래로 당기는 거니까. 하지만 어떤 서피스, 뭐 테이블이나 이런 거에 뭐가 놓여 있다. 가만히 있단 말이야. 왜 가만히 있겠어? 누가 받쳐주니까 가만히 있겠지. 그게 노멀 폴스예요. 노멀 폴스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터치를 나타내는 폴스다. 노멀 폴스라는 거는 터치를 하고 있으면 무조건 노멀 폴스가 된단 말이에요. 서피스에 어떤 물건을 놓았을 때 그 서피스가 우르르 하고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는 거. 노멀 폴스를 다른 말로 서퍼 폴스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디렉션은 perpendicular to and away from the surfac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자세히 보게 될 텐데. 자, 노멀 폴스, 이 노멀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perpendicular라는 뜻이죠. 이런 수학 시간에 이런 거 배웠을래나? 어떤 게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데 이런 걸 뭐라 그래? 이 그래프에 이걸 뭐라 그래요? 접선이라고 그러죠, 접선. 접선을 영어로 뭐라 그러니? 탄젠트 라인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이 접선에 수직인 라인, 이걸 뭐라 그러니? 이걸 노멀 라인이라고 그래요. 노멀이라는 거에는 이렇게 퍼펜디큘러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는 이 서피스에서 퍼펜디큘러한 방향이고 그 서피스에 터치한 놈한테 무조건 주는 폴스란 말이죠. 자, 텐션도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건 아니에요. 자, pull exerted by the string when attached to a body and pulled taut 뭐 이렇게 돼 있는데 away from the object and parallel to the string at the point of attachment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물건이 이렇게 있다. 줄이 맺어 있다. 그럼 얘 줄 당기고 있다. 그럼 얘 물건이 줄이 이쪽으로 폴스를 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텐션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줄이 이렇게 있고 둘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텐션. 얘 입장에서 보기에는 텐션이 이쪽이죠. 이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는 텐션이 이쪽이야.
만약 같은 힘으로 막 당기고 있어가지고 줄다리기를 당기고 있어가지고 서로 꿈쩍도 안 해. 꿈쩍도 안 하고 있다. 그 말은 뭐냐? 사실은 모든 게 다 이제 밸런스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게 되게 이상하지. 줄은 하나야. 줄은 하나라고. 줄은 하나. 줄은 하나란 말이야. 나중에 나오겠지만 원 스트링의 원 텐션이에요. 줄이 하나면 텐션은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에 따라 내가 이쪽에 있으면 텐션이 이쪽이고 내가 이쪽에 있으면 텐션이 이쪽이고 방향이 다르단 말이지.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어쨌거나 줄, 스트링이랑 관련된 거다. 지금 일단 그렇게 알아두고 있으면 돼요. 줄에 매가지고 당긴다. 그런 것들 텐션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줄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휘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이게 풀리가 있고 풀리 여러분 도르래 같은 거 알죠? 도르래 이렇게 줄이 이렇게 걸쳐져 있고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으로 휘어져도 포스를 전달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다음 프릭션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마찰이지 마찰. 마찰. The contact force that acts opposes sliding motion between the surface 이랬어요. 서피스와 서피스 사이에 이제 프릭션 force. 뭐 진행하는 방향이 항상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제 모션을 약간 retarding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Parallel to the surface and opposite the direction of sliding. 그러니까 슬라이딩하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거다 이런 얘기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약간 retarding force, 뭐 drag force 이런 얘기는 drag force도 프릭션 같은 거예요. 하여튼간에 뭐가 진행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야. 그런데 물속이나 공기라든가 뭐 물의 저항이라든가 공기 저항이라든가 이런 유체, 즉 플루이드 안에서 있는 force를 주로 drag force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 다 합해가지고 retarding force라고 하기도 하죠. 자, 그다음 스프링. 뭐 스프링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게 꾹 누르면은 튀겨 나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끽 하고 늘어나면은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그거죠. 이게 restoring force라는 거고. 이제 push or pull a string exert an object. 디렉션은 뭐냐면 opposite displacement object. 그러니까 늘어났으면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displacement의 반대 방향인 그런 force 얘기하는 거죠. 다음 thrust. 이게 로켓 같은 거야. 로켓. 이렇게 로켓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거 발사할 때 어떻게 하지? 뒤에서 연료를 태워가지고 뒤로 막 내보내면서 이제 그 반동으로 앞으로 나가잖아요. 이제 그게 thrust예요. General term for the forces that move objects such as rocket, plane, cars, and people. 뒤로 뭘 발사하고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 In the same direction as the acceleration of the object, barring any resistive forces. 그러니까는 이 thrust도 이 튀어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밀어주는 이제 그런 force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acceleration 방향으로 간다. 뭐 이런 thrust고 우리가 이렇게 다루진 않을 겁니다. 자, weight. 이건 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weight라는 거는 gravitational force예요. gravitational force. 아래로 떨어지는 gravitational acceleration, m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다가 이제 g라는 게 있지. gravitational acceleration. 여기다가 m을 곱하면 그러면은 weight가 됩니다. 그러니까 mass, m만 하면 mass가 되고요. mg 하면 이게 weight예요. weight라는 거는 gravitational force의 다른 말이에요. 자, field force due to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토픽 A, Space, Time and Motion의 세 번째 서브토픽 Work, Energy, 그리고 Power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넘버가 A에 3.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에너지라는 거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키네틱 에너지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저 앞에서 모멘텀 할 때 거기서 일라스틱 컬리전, 이닐라스틱 컬리전 할 때 이미 한번 소개를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이번 토픽 A3에서 좀 더 시스테매틱하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에너지 많이 쓰는 말이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이야.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뭐 오늘 왜 이렇게 에너지가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일상 용어를 많이 쓰죠. 근데 이제 피직스에서는 과학적으로는 에너지라는 게 이제 어떤 컨셉을 갖고 있느냐 얘기를 좀 해볼까요? Conserve the extensive property of a physical system 이렇게 돼 있네요. Which can be calculated from its stat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은 뭐 여기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는 컨셉이 있을 거예요. Extensive property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말이 뭐냐면은 Intensive property라는 거예요. Intensive, Extensive 이렇게 반대말이 쓰는데 Extensive는 양이 커지면 커지는 거야. 예를 들면 볼륨. 그러면 물이 한 잔 있는데, 물이 있는데 물을 더 부었다. 그럼 물의 볼륨이 점점 많아지죠. 물의 매스 같은 것도 점점 많아지지. 그런 것들을 다 extensive property라 이렇게 얘기해요. intensive property는 양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있으면 밀도라는 게 있잖아. density. density라는 거는 물이 작던 크던 간에 물의 고유한 physical property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은 물의 양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intensive property라고 그러는 거고. 에너지라는 건 extensive property야. 양이 많으면 많아지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섭취하잖아. 그럼 살찌지 뭐 이런 거야. 그런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계산이 가능한 그런 양이다. 그다음에 스칼라 쿼니티. 자, 스칼라라는 건 뭐라 그랬지? 벡터랑 뭐가 달라요? 벡터랑 스칼라랑. 벡터라는 건 방향이 있는 거고 스칼라라는 건 그냥 숫자라고 그랬죠. 자, 에너지라는 건 숫자예요. 숫자. 방향성이 없습니다. velocity, acceleration,
그리고 force 우리가 지난번까지 배웠던 모멘텀 이런 것들은 방향이 있는 거고요. 에너지라는 건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scalar quantity다. 이렇게 돼 있고, then provides alternate methods for analyzing motion. 자, 이거 사실은 이것들을 굉장히 유효하게 써먹을 수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들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 사실 이런 거 배웠어요. 키네마틱스 할 때 프리폴 같은 거 생각해봐. 높이가 h인 곳에서 이거 이러고 있다가 탁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슉 내려가가지고 땅바닥에 닿을 텐데 그 땅바닥에 닿을 때의 빌러시티가 얼마냐? 이런 거 계산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했던 거지? 여러 가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V 파이널 제곱 빼기 V 이니셜 제곱은 2A 델타 X. 요거 한번 활용해 보자고. 요거 저기 우리가 키네마틱스 할 때 배웠었던 거잖아요. 물론 액셀러레이션이 컨스턴트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프리폴은 액셀러레이션이 컨스턴트죠. 그래비테이셔널 액셀러레이션 G라는 거 9.8 m per second square 컨스턴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요거 G라고 쓰고, 그 다음에 델타 X 높이라고 그럴까? 높이 H라고 쓰고, 높이가 얼마 이렇게 됐다고 쳤으니까, 그 다음에 쥐고 있다가 딱 놨으면 슉 하고 떨어진단 말이야. 떨어져가지고 땅바닥에 닿을 때 그때 스피드를 파이널 스피드라고 치면 쥐고 있다 떨어졌으니까 이거 없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럼 V 파이널이 뭐냐? 땅바닥에 닿을 때 스피드는 EGH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우리 모션 이퀘이션 같은 걸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요거를 모션 이퀘이션 안 쓰고 이제 에너지 컨셉으로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게 될 나중에 배우게 될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이런 거의 릴레이션십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을 다시 다른 방법을 얘가 프로바이드 해준다 이런 말이죠. 어떨 때는 그게 훨씬 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복잡하고 이상한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여러분들이 그런 기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에너지 배움으로써. 그다음에 can be applied to the mechanical system without resorting to Newton's law. 뉴턴스 로 안 하고 쓸 수 있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모션 이퀘이션 같은 거 안 쓰고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 폼이 있어요. 에너지라는 거. 우리가 사실은 키네틱 에너지라는 건 배웠단 말이에요. 키네틱 에너지라는 어떤 물건이 휙 하고 빨리 지나가면 그 물건의 매스에다가 벨러시티랑 관련 그런 거랑 결부시킨 어떤 포뮬라. 사실은 half mv square라는 거 우리가 배운 적 있죠. 그 half mv square에 해당하는 걸 키네틱 에너지라고 한다. 그런 게 있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거, 포텐셜 에너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고무줄이 있어. 고무줄이 잘 놓여 있어요. 그러면은 잘 있는 거지. 잘 있어. 그런데 고무줄을 땡길 때 힘 들어가. 자, 땡겨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얼굴에 대고 있다고 쳐봐. 그러면 늘어진 고무줄이 여기 있으면 하나도 무섭지가 않은데 땡긴 고무줄이 여기 있으면 이게 무섭다고. 왜냐하면 그거 탁 놓으면 와가지고 탁 하고 때릴 수 있잖아. 자, 그 뭔가 하여튼 능력을 갖고 있는 거야. 다른 얘가 나중에 뭐로 바뀌어가지고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뭔가 다르잖아. 늘어진 고무줄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하고 이렇게 당겨진 팽팽한 고무줄하고 다르잖아. 이거 에너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컨피그레이션, 얘네들이 어떤 상태로 배치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그런 에너지, 그런 것을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부르고요. 케미컬 에너지.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빠르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고무줄 당겼다든가 이렇게 피지컬하게 어떤 상태가, 그러니까 위치라든가 이런 게 바뀜으로써 우리가 눈에 보인단 말이야. 케미컬 에너지는 눈에 안 보여요. 어떤 물건이 가만히 있어. 근데 물건 속에 에너지를 담고 있다는 거지. 밥 한 공기가 있어. 맛있는 밥이 있다 이거야. 근데 그 안에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우리가 먹으면 밥에 들어가자,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소화를 하잖아. 소화를 하면은 여러분들 바이오 배운 학생들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무슨 사이클 같은 걸 거쳐가지고 나중에 ATP가 생겨가지고 걔네들이 무슨 여러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이런 거 있지 않냐고. 그런 것들이 케미컬 에너지인 거죠. 일렉트릭 에너지, 마그네틱 에너지, 나중에 다 우리 그 IB 과정 중에 다 나옵니다.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폼들이 있고, 더멀 에너지, 열이라는 것도 이제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일라스틱. 사실 아까 이게 땡기고 했었을 때 그때 이제 그것들을 일라스틱 포텐셜 에너지다 보통 이렇게 불러요. 그 고무줄이라든가 아니면 스프링이랑 관련된 에너지고, 그다음 뉴클리어. 여러 가지 여기 언론에도 많이 오르고 좀 관심사가 많이 되고 있는데 뉴클리어 에너지 같은 거. 뉴클리어 에너지는 결국은 여러분 들어봤나? E는 MC 스퀘어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매스가 없어지면서 매스가 결국 에너지로 컨버전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무슨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아주 뛰어난 그런 과학자들이 해놓은 그런 이론에 의해서 우리들이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됐죠. 끔찍하게는 원자 핵폭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들은 무슨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운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것도 에너지예요. 그다음에 그래비테이셔널, 사실 이렇게 폼이 있는데 이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무슨 일라스틱 포텐셜 에너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붙이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 그다음에 one way in which energy can be transferred.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work이라고 그래요. work. 자, work이라는 거. work이라는 것도 역시 일상 용어죠. 대단한 work이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work이랑 다 알잖아. 우리 공부하는 것도 work이라고 하는 거고, 무슨 육체 노동을 하는 것도 work이라고 하는 거고 많이 쓴단 말이지. 자, 그런데 이 피직스에서는 work이라는 거를 특별히 어떻게 리저브를 해놓고
놓고 있느냐 하면은 어떤 에너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케니컬 에너지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트랜스퍼해주는 그런 행위를 이제 work이라고 해요. 자, 이번 시간에 요거부터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mechanical transfer of energy to a system by forces. 그래서 force를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사실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지오메트리컬한 그런 모션이 있어야 되고,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어야 되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work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라는 것, 뭐 사실은 뭐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일상용어로 쓰는 것들 다 맞는 얘기인데, 자, 우리 피직스에서는 이제 그걸 좀 더 어떻게 좀 포멀하게 배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배울 텐데, 자, 이번 섹션 A3라는 요 서브토픽에서 사실은 에너지라든 거 배우게 될 테고, 그다음에 work이라는 거 배우게 될 테고, 여러 가지 폼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폼의 에너지 배우게 될 테고, 그리고 다 나아가가지고 또 중요한 컨셉이 뭐냐면 에너지는 보존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사실은 우리 지난번 서브토픽에서도 모멘텀 보존의 법칙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Conservation of Momentum. 자, 피직스에서는 보존되는 그런 물리량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에너지도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Energy is not created or destroyed, but is only transformed from one form into another.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수많은 에너지의 폼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에너지는 변하지가 않고 얘네들이 옮겨 다니긴 해요. 한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전체 양은 변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간단한 이런 거야. 밥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면 살찌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기도 합니다. 자, any change in energy of the system must be accompanied by the change in the energy of the surrounding of the system. 그러니까 토탈 에너지가 변하지 않으니까 어떤 시스템이 있고 시스템을 둘러싸고 있는 서라운딩이 있는데 두 개를 합한 걸 이제 유니버스라고 하겠죠. 이 유니버스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 하나 줄어들면 하나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쪽이 늘어나면 이쪽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토탈 델타 E 에너지 체인지는 제로다, 이런 얘기죠.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웍을 해가지고 시스템 에너지 올려주고 싶고, 그리고 또 뭐 힛이 사실 웍이 아니더라도 누가 이렇게 뜨뜻하게 만져주면은 거기 열 에너지라고 나한테 에너지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 들어올 수 있고, 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에너지 체인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말은 뭐냐? 바깥에서 내한테 에너지를 준다는 거는 바깥의 에너지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탈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이제 나중에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스페시픽하게 봅시다. 자, work이라는 거. 아까 뭐 이제 서론에서 길게 얘기했었는데, work이라는 게 뭐냐? work이라는 거. work이라는 거는 force causes displacement object. 그랬을 때 work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orce를 줬어. force를 줬고 그 물건이 움직여. 그러면은 그 force랑 distance랑 곱하면 그거를 work이라고 해요. 간단하게 멀티플 초이스 같은 데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웍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웍이 제로냐 아니냐, 뭐 넌제로 웍이 있는 게 뭐냐,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벽에다가 여러분들 힘을 주는 거, 벽에다가 여러분 딱 밀고 벽을 막 열심히 밀었다고 쳐봐. 꿈쩍도 안 해. 여러분들은 힘 엄청 좋고 땀 나고 힘들죠. 근데 웍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force는 있지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없는 거라. 자, 그래서 어떤 F라는 force로 내가 당겼어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사실은 뭐 그대로 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지드 바디 미케닉스 저 두 번째 시간, 오늘은 토크하고 머신이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크가 뭘까요? 토크. 우리 지금 로테이셔널 모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자꾸 저 앞에서 무슨 키네마틱스 했다느니 무슨 다이나믹스 했다느니 이러면서 막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로테이션, 이거는 저 앞에서 배웠던 우리 미케닉스 처음 시작할 때 그거를 그냥 베껴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부 다. 그래서 1대1로 전부 대응을 시켜가면서 공부하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에 지난 시간에도 했던 거 모션 이퀘이션 했었죠. 우리 키네마틱스에서 했던 컨스턴트 액셀레이션일 때의 모션 이퀘이션 식 그대로 베껴와가지고 거의 비슷한 게 아니죠. 완전히 똑같은 그런 이제 베리어블만 다른 그런 식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모션 베리어블들 구하는 거 해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했니? 그 다음에 키네마틱스하고 그 다음에 뭐 했니? 다이나믹스 했잖아. 다이나믹스가 뭔데? 포스란 말이야, 포스. 포스가 왜 필요해? 액셀레이션 만들어주려면. 액셀레이션이 뭔데? 빌러시티 체인지 시켜주는 거잖아. 빌러시티라는 게 뭐야? 모션의 상태란 말이에요. 즉 모션 상태를 바꿔주려면 뭐가 필요해? 액셀레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액셀레이션이 있으려면 F = ma. 그 뉴턴의 세컨도 나온단 말이죠. 즉 액셀레이션을 만들어주는 거. 즉 리니어 모션 할 때 그때 모션 체인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 그게 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그게 포스라는 거야. 자, 그거 그대로 따와가지고 여기서도 로테이션 막 한단 말이야. 로테이션 해가지고 로테이션을 베리어블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단 말이죠. 티타, 앵귤러 디스플레이스먼트, 델타 티타 같은 거. 그리고 오메가는 앵귤러 빌러시티. 그리고 앵귤러 빌러시티가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앵귤러 액셀레이션. 앵귤러 액셀레이션은 리니어 액셀레이션에서는 리니어 액셀레이션의 탄젠셜 컴포넌트랑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 열심히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액셀레이션, 탄젠셜 액셀레이션 만들어주는 거. 다시 얘기해서 앵귤러 베리어블로 얘기한다면 앵귤러 액셀레이션이죠.
즉 angular acceleration 만들어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이거지. 자, 그게 토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크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different effects on the swing door by different force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문이야, 문. 여러분 이게 문이죠. 문 여닫고 하는 거. 위에서 본 거예요. 이게 이제 힌지죠. 그러니까 문이 이게 이렇게 축이 있으면 문이 뭐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가는 걸 위에서 본 거예요. 그럼 문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돌아간단 말이야. 그럼 문을 열 때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막 툭 흔들리면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포스를 준단 말이야. 포스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줄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얘가 힌지, 여기 고정이에요. 얘가 엑시스, 여기가 로테이션 엑시스고, 그 다음에 F4, F3, F1, F2 뭐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자, 어떻게 할 때 문이 제일 잘 돌아가요? 여러분 경험상. 문이 이렇게 있어. 손잡이가 어디 달렸니? 손잡이가 이 로테이션, 이 힌지 앞에 손잡이 달린 문 봤어? 아니잖아. 이 힌지 요거 엑시스에서 제일 먼 곳에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문 열고 닫을 때 제일 편한 게 뭐야? 제일 끄트머리 쪽. 그러니까 이게 로테이션 중에서 제일 먼 쪽. 그거 톡 건드리면은 그 문이 쉽게 열리고 닫히고 한단 말이지. 그 안쪽에 로테이션을 엑시스 근처 막 애써봤자 이 문 잘 안 열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저러한 볼스들이 있을 때 F4보다는 F1을 이렇게 밀 때 그때 문이 더 잘 들어갈 거 아니냐 말이지. 잘 돌아간다. 모션 체인지가 잘 일어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할 토크라는 게 똑같은 포스를 줬다고 치면 여기 밀 때보다는 여기 밀 때 토크가 더 크다. 뭐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F2바 F2 이렇게 열심히 밀어봐. 이 문 움직여? 안 돌아간다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뭐야? F2로 열심히 이렇게 미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토크라는 걸 얘기를 할 텐데 토크가 없는 거지. 다시 얘기해서 모션 체인지를 못 만들어주는 거죠. 자, ability of a force to cause rotation depends on the three factors 그랬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한꺼번에 묶어보면은 일단 force가 크면 그러면 잘 돌아가겠죠. 일단 force가 크면 force의 크기. 자, magnitude of the force.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rotational axis에서부터 거리. 얼마나 멀리, 얼마나 또는 가까이에다가 force를 주느냐. 자, distance r from the point of application to the pivot. 자, pivot이라는 게 이거예요. 힌지라고 할 수 있고 pivot 또는 rotational axis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각도가 중요하죠. 앵글. 오리엔테이션 중요하다고. The angle at which the force is applied. 이런 식으로는 force 열심히 줘봤자 돌아가는데 도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로테이셔널 모션 체인지를 만들어주면은 그것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angular acceleration을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리니어 다이내믹스 했던 거랑 똑같은 거지. 자, 그래서 뭐라고 내가 토크라는 말을 먼저 많이 썼는데 그래서 토크라는 걸 이렇게 디파인 하자 이거지. R. 그러니까 중심 여기 피벗 포인트, 로테이션 엑시스부터 거리. R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force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앵글이랑도 관련이 있더라는 거야. 근데 앵글이랑 관련이 있는데 방금 전에 여기도 봤듯이 그 앵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죠. 이게 포인트 오브 어플리케이션일 텐데 force를 어플라이하는 포인트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 쭉 큰 거하고 이 F하고 콜리니어 하면 같은 선상에 있으면 그러면은 토크가 이거 돌아가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 이 파이라는 거. 그러니까는 이렇게 쭉 R 쭉 거요. 여기가 포인트 오브 어플리케이션 여기다가 포스를 주는 건데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쭉 긋은 거 하고 이 F 선을 쭉 긋은 거 그거의 각도를 파이라고 한다면 거기다 사인 파이 곱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이가 제로거나 또는 파이가 180도면 이게 제로죠. 사인 제로나 사인 180도는 제로. 사인 제로 또는 사인 180도는 제로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피지컬 옵저베이션에 해당하는 것들이 전부 여기다 들어맞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일단 이거 외워야 돼요. 토크라는 거는 R 곱하기 F 곱하기 사인 파이. force 가했고 그 force를 준 곳, force를 준 곳이 로테이셔널 엑시스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 거리. 그 다음에 거기까지의 벡터를 쭉, 선을 쭉 긋고 그 다음에 이것도 선을 쭉 긋었을 때 그 사이의 앵글, 그거를 파이라고 하자 이거야. 그럼 사인 파이가 된다는 말이죠. 이 앵글은 안 돼? 안 돼요. 이 앵글은 안 돼? 됩니다. 괜찮아, 이것도. 이게 뭐야, 이거? 요걸 뭐야, 이게? 이게 180도 빼기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렇게나 거놓고 걔네들 사이에 앵글 하면 돼. 180도 빼기 파이 하나 또는 파이 하나 이걸 뭐라 그래요? 둘이 supplementary 앵글이라고 그러죠. 둘이 더해가지고 180도 되는 거. 그리고 사인의 경우에는 supplementary의 경우에는 이 사인 값이 똑같지.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아무렇게나 거가지고 그다음에 이 각도, 이 각도를 하든지 이 각도를 하든지 들어가는 값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angle pi is measured counterclockwise from the radial line 그랬는데 뭐 보통 특별한 말이 없으면 counterclocwise가 이제 positive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얼마인지 저기 문제에 따라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서부터의 angular displacement, 라고 하고 이제 point where the force is applied. 그다음에 Fx로 talk about the pivot point. 여기 F를 주면은 이것이 바로 이 pivot point, 이제 rotation axis죠. 여기에 대해서 토크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토크는 크기가 R 곱하기 F고의 sin 파이다. 이렇게 했으면 되겠어요. 전부 다 우리 지금 리지드 바디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R is measurement, measured from the pivot to the point where the force is applied. 여기서 중심에서부터 내 force가 가는 데까지의 거리, 이게 이제 R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토크야, 토크. 외워야 돼. 꼭 외우세요. 자, 그리고 유닛 한번 볼까? R이 미터죠. F는 뉴턴이야. 그러니까는 뉴턴 미터겠지 뭐. 그렇지? 이게 토크예요. 토크의 유닛이에요. 이상하지? 왜냐하면 뉴턴 미터는 우리가 어디서 봤던 거예요? 뉴턴 미터는 우리가 에너지 할 때 웍의 유닛이기도 했었잖아. 그러니까 뉴턴 미터가 사실은 뭐기도 해요? 줄이기도 하죠. 줄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토크에 이런 에너지 컨셉은 없습니다. 요 에너지가 이게 이제 이렇게 뉴턴 미터라고 해가지고 토크를 줄이라고 하진 않아요. 토크가 줄이다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고, 토크는 항상 뉴턴 미터, 심지어 미터 뉴턴 이렇게 쓰기도 해요. 왜냐면 뉴턴 미터 그러면 너무 에너지 같잖아, 그렇지?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상하다. 왜, 토크라는 거는 하여튼간에 뭐 로테이션이랑 관련이 이런 건데, 근데 그거, 웍이랑 무슨 관계이지? 뭐 유닛이 똑같은 거 보니까는 무슨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헷갈릴 수는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토크라는 거. 그리고 로테이셔널 베리어블이라는 거. 이런 것들 앞에서부터 하나의 테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 이유가 있어. 그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런 짓으로 했느냐? 왜 띠타, 그다음에 오메가, 알파, 심지어 여기 토크까지 이런 식으로 디파인 해가지고 쓰느냐 하면 우리들 편의에 의해서 그래요. 편이라는 게 뭐야? 편이라는 게 뭐가 편해? 어떤 현상이 있는데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있단 말이야. 그 물리적인 현상을 제대로 디스크라이브 하는 거를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잖아. 식이 되도록이면 간단하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비슷한 어떻게 보면 약간 아날로거스한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컨시스턴트하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이 로테이셔널 모션은 먼저 리니어 모션에서 이제 확장을 시킨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리니어 모션이랑 비슷하게 거기 있는 그러한 거기에 패러다임 같은 것들 그대로 따라오겠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파인 하면은 앞으로 나올 거예요. 앞으로 나올 텐데 이렇게 디파인 하면은 우리가 리니어 모션에 썼던 그런 모션 이퀘이션, 그다음에 포스,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거, 그다음에 모멘텀 관련된 거 그대로 컨셉을 아주 비슷하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편의상 이렇게 디파인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런 이제 어떤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토크다. 그 토크가 뭐 하는 거냐? 로테이셔널 모션을 만들어주는 거다. 로테이셔널 모션 체인지를 만들어주는 거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리고 그거는 리니어 모션 체인지를 만들어줬던 폴스하고 로테이션에서 역할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거를 좀 더 보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들 토크, 아까 얘기했던 걸 이제 다시 한번 한번 설명을 한 건데요. 자, product of the force, magnitude, and the lever arm of the force 를 했는데, 레버 암이 뭐냐, 레버 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리지드 바디 메케닉스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Rolling without slipping 이렇게 돼 있죠. 굴러가긴 굴러가는데 미끄러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뭘 했었냐면은 키네틱 에너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물건을 움직일 때 야구공처럼 날아가기도 날아가고 돌기도 돌고, 그렇다면은 그 키네틱 에너지 얘기할 때 트랜슬레이셔널 키네틱 에너지랑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를 합한다 이랬단 말이죠. 제너럴하게. 그러니까는 그 날아가는 속도하고 돌아가는 속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도 돼요. 날아가는 속도, 돌아가는 속도, 돌아가는 앵귤러 벨로시티하고 날아가는 리니어 벨로시티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때, 아무 관계가 없어도 어쨌거나 그 센트럴 매스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때 그러한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 거기다가 센트럴 매스가 직선 운동 할 때 half mv 스퀘어로 나오는 그 트랜슬레이셔널 키네틱 에너지 두 개 합하면 된다. 그랬단 말이죠. 자, 요거 특수한 케이스예요. 이번에 롤링 위다웃 슬리핑은 특수한 케이스. 돌면서 앞으로 가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 특수한 케이스라.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떼굴 굴러가는데 미끄러지질 않는 거라. 그럼 여러분들 짐작할 수가 있죠. 떼굴 굴러가는데 미끄러지지 않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혹시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100m 달리기 같은 거 하고 운동회 할 때 줄 긋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재고 할 때 그때 혹시 이런 거 봤나? 굴렁쇠 같은 거 이렇게 밀고 다니는데 떼굴 굴러가고, 그럼 그 밑에 분필 같은 게 쭉 그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쭉 굴려가지고 여기까지 몇 바퀴 돌았나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 이런 거 잴 수 있단 말이죠. 왜? 이거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은 얘가 떼굴 굴러가지만 3바퀴를 돌아갔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리는 이 원주 서컴퍼런스의 딱 3배 아니야. 4바퀴를 굴러갔다. 그러면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이 서컴퍼런스의 4배고.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런 조건이 만족되는 그러한 모션을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여기 이렇게 있다가 떼굴 이렇게 굴러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구글 이미지 서치 같은 데서 여기 사이클로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사이클로이드라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은 요런 식의 여러분들 주황색으로 보이죠, 이거? 주황색으로 보이는 요러한 그러한 트래젝터리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공이 있어요. 공이 있고 이제 레이더스 R이고 여기 어떤 스피드 VCM 여기 센트럴 매스인데 이제 쭉 하고 가는데 굴러간단 말이에요. 미끄러지지 않고 떼굴 굴러가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점을 찍었다. 또는 여기 조그마한 전구를 박았다고 쳐봐. 이게 반짝반짝 빛나. 그럼 얘를 쭉 굴러가는 거를 밖에서 보면 그 전구에 움직이는 트래젝터리가 궤적이 요 따라 보인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사이클로이드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얘가 여기 다 가지고 움직이죠. 다 가지고 움직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를 굴러간 거예요.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를 이제 그린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파이 R일 거 아니야. 서컴퍼런스가. 그렇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는데 실제로 움직인 게 결국은 이 원주 돌아간 길이하고 똑같단 말이야. 이 서컴퍼런스 원의 여기 서컴 돌아간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요 센터 오브 매스의 빌러시티하고 여기서의 탄젠셜 빌러시티가 같다는 얘기죠. 예, 실제로 움직이는 거리가 결과적으로 이 원주랑 똑같이 맞아떨어지면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한 모션일 때 이걸 롤링 위다웃 슬리핑이라고 그러고 우리 이제 이게 사실은 다루기가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지멋대로 막 돌아가면서 날아가는 그러면은 이게 로테이션을 하는 앵귤러 빌러시티하고 날아가는 센트럴 매스 리니어 빌러시티가 관계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인포메이션 얻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딱 그런 조건이 주어진다면 그러면은 관계식이 하나 생기니까 우리가 문제 풀기가 좀 쉬워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게 됩니다. 피리어드 이게 한 바퀴 돌아갈 때 그때의 한 번 돌아갈 때 걸리는 시간 그걸 피리어드라고 한다면 그거. 그러면 센트럴 매스의 빌러시티는 뭐냐? 한 바퀴 삥 돌아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시간이 t만큼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근데 그게 결국은 얼마 움직인 거야? 2파이R로 움직인 거잖아. 한 번 빙그로 돌아간 거랑 똑같잖아, 거리가. 그래서 2파이R을 t로 나눈 거. 그것이 센트럴 매스 빌러시티가 될 테고. 그다음에 앵귤러 빌러시티가 뭐야? 앵귤러 빌러시티가 로테이션 할 때 그때 그 앵귤러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타입으로 나눈 건데 한 바퀴 돌았으면 앵글은 2파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360도. 2파이를 피리어드로 나눈 거. 이게 오메가란 말이지. 자, 그렇다면 얘랑 무슨 관계야? 이런 관계가 있는 거지. VCM하고 R오메가라는 관계가 있는 거죠. 이제 VCM 이렇게 VCM이 R오메가다 하고 하든가 또는 요거 센트럴 매스 빌러시티가 여기 있는 원주 여기서의 원주에 여기서 거기서의 탄젠셜 빌러시티하고 똑같다 하는 거랑 같은 조건이죠. 자, 이게 같다면 그것들의 레이트 오브 체인지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 아니냐. 타임으로 나눈 거니까. 따라서 센트럴 매스의 리니어한 그런 엑셀레이션하고 여기 빙글빙글 돌아갈 때 그때의 탄젠셜한 엑셀레이션은 같다는 거야. 그 탄젠셜 엑셀레이션은 R알파라는 거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는 그러한 모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요거를 모션 약간 이제 브레이크다운을 시킨 거예요. 이게 퓨어 롤링이라고 합니다. 롤링 위다웃 슬리핑인데 어떤 책에 따라서는 퓨어 롤링 이렇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냥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두 개를 합한 거와 같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트랜슬레이션 한번 찍 하고 움직이는 거 하고 그냥 쭉 움직이는 그런 평행이동 트랜슬레이션 하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모션 두 개를 합한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에브리바디 전부 여기 포인트 1, 2, 3, 4 뭐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센터도 있는데 에브리바디 전부 센트럴 매스 빌러시티로 똑같은 속도로 이제 움직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오메가라는 걸로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근데 거기서의 그 1, 2, 3, 4의 포인트를 V3 프라임, V2 프라임, V4 프라임, V1 프라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속도가 뭐랑 똑같아? 요게 그 스피드가 센트럴 매스 빌러시티랑 똑같단 말이야. 그 탄젠셜 스피드가. 이런 거를 두 개를 합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 이제 나온 거고요. 그 컨디션, 요 각각의 탄젠셜 빌러시티가 얘네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센트럴 매스 빌러시티, 리니어 빌러시티랑 같은 그런 게 바로 롤링 위다웃 슬리핑이니까. 자, 두 개를 합해보자고. 합해봐. 그럼 벡터들을 합해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3번에 있는 것들은 이거랑 합하니까 ECM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가운데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니까 가운데는 그냥 CM일 테고. 이 바닥은 어때, 바닥은? 얘는 1번은 1로 가는데 여기서 1번, 여기는 이쪽으로 가잖아. 로테이션 모션에서. 그래서 속도가 순간적으로 제로가 된단 말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벡터하고 이렇게 가는 벡터랑 합해가지고 이제 45도로 이렇게 될 테고요. 뭐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벡터하고 이렇게 가는 벡터 합해가지고 45도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순간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제 모션이 이거지. 이걸 브레이크다운 시키면 요 모션, 퓨어 트랜슬레이션하고 이러한 퓨어 로테이션을 두 개를 합한 거와 같은 거지. 그러면은 그 순간순간의 빌러스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컴바인드 빌러스티.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 어떻게 보면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자, 이거 바닥에 닿는 점 있죠. 바닥에 닿는 점. 그러니까 the net instantaneous velocity at the bottom of the wheel 이제 제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바닥에 닿는 거는 순간적으로 스피드가 갑자기 잠깐 멈춘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센스하고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떼굴떼굴떼굴 굴러간다는 건 계속 움직인다는 건데 근데 이 포인트가 잠깐 멈춘다고? 멈췄다가 갔다가 멈췄다가 갔다가 이런다고? 좀 이상하지. 근데 그게 맞단 말이야. 여러분 자전거 바퀴 이렇게 있고 뭐 여기 이제 뭐 스포크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 근데 이거를 뭐 눈으로 직접 봐도 그렇고 아니면 이걸 뭐 비디오로 찍은 걸 봐도 그렇고 자전거 타고 막 돌아가는 그런 어떤 뭐 영화 같은 걸 봐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자전거 살들 요거 스포크들 이것들이 위쪽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빨리 움직여서 블러하단 말이야. 아래쪽은 잘 보인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 위에 있는 애들이 스피드가 빨라. 아래에 있는 애들이 스피드가 느려요. 심지어 완전히 롤링 without sleeping 같은 경우에는 아래는 잠깐 스톱했다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롤링인데 똑같이 뺑글뺑글 돌아가는데 왜 속도가 달라? 속도가 다릅니다. 속도가 달라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아래쪽이 우리 밖에서 보기에 컴바인드 스피드는 다르다 하는 거 좀 기억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단 말이죠. 자, 그러면 rolling without sleeping, 여기 kinetic 에너지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combination of the translational motion 그리고 rotational motion about the center of mass 이랬는데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거란 말이야. 이거 돌면서 앞으로 가는 건 뭐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쭉 가는 center of mass velocity에 의해서 half mv 스퀘어가 있는 거고 거기다 플러스 half i 오메가 스퀘어를 더하면 될 거 아니야. 무조건 되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토탈 kinetic 에너지는 translational kinetic 에너지와 rotational kinetic 에너지, translational kinetic 에너지는 이거고요. 센트럴 매스에다가 모든 게 모여있다고 치고 점이 그냥 너도 질량 매스 포인트가 쭉 하고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거기다가 또는 센트럴 매스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아갈 때 2분의 1 ICM의 오메가 스퀘어 하면 되는 건데 오메가가 뭐야 오메가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지 지난 시간에 거기다가 여기 바로 롤링 위다웃 슬리핑이 되면 요 등호가 성립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되는 거고 이거 지난 시간에 했단 말이야. 이거 무조건 되는 거고 만약에 롤링 위다웃 슬리핑이라고 친다면 오메가가 요게 된단 말이죠. 즉 VCM이 R 오메가라는 게 성립을 한단 말이야. 즉 리니어 스피드하고 그 리니어 스피드가 탄젠셜 스피드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탄젠셜 스피드, 얘는 원래 탄젠셜 스피드에 해당하는 그런 식인데 요 센트럴 매스의 리니어 스피드를 R 오메가로 같이 놓을 수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요 오메가 대신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지. 오메가가 이제 R분의 VCM이 되는 거죠. 자, 그래갖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ICM의 그 센트럴 매스 중심으로 돌아가는 로테이션을 잘 알면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그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그냥 한 거고요. 또는 얘가 지금 잠깐 스톱하는 거라며 빙빙 돌아가는데 바닥에 터치가 하는 게 잠깐 스톱하는 거라며 그럼 거기를 픽스드 엑스로 해가지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B 피직스 파트 A 스페이스 타임 앤 모션 그 중에서 다섯 번째 서브토픽 A5 그것은 상대성 이론입니다. 지금까지 4개의 서브토픽을 해왔었는데 A1에서부터 A4까지 그것들은 주로 이제 미케닉스에 관한 내용이었고 이것도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 미케닉스에 들어간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약간 좀 성격이 다르죠. 우리 지금 IB 피직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IB 피직스 전에 뭐 IGCSE를 했던 아니면 다른 피직스를 했던 간에 그런 미케닉스에 관한 거는 아마 좀 많이 들어봤지 싶어요. 무슨 뭐 힘과 운동이라든가 모멘텀 에너지 이런 얘기들은. 근데 상대성 이론은 아마 지금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성격이 다르니까 집중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들어보긴 또 들어봤지. 지금 공부를 안 했어도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도 하고 막 하는 거잖아.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모르는 사람 있어요?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이론이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런 이론이라는 건 대체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런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은 현상을 설명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런데 요 얘기하기 전에 제대로 들어가기 전에 요 얘기 좀 먼저 합시다. 자, 학생들 여러분들 공부 그동안에 이제 열심히 잘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과학 공부를 하는데 뭐 피직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뭐 바이올로지든 아니면 케미스트리든 과학 공부하다 보면은 그냥 학교에서 성적 받아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이런 학생도 있겠지만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고 나 이거 전공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 많이 있어요.
저도 왕년에 수십 년 전이지만 학생 때 생각해보면 그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자, 그러다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너무 완벽하단 말이야. 너무 완벽하고 그동안에 궁금해했던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학들, 과학의 그런 눈으로 보면은 너무 모든 게 다 완벽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긋나는 일이 생기면 거기서 어긋나는 어떤 다른 현상이 발견이 되거나 접하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스럽단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 이런 이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식 같은 거 있잖아. 뭐 공식도 있고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뭐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나?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좀 먼저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학이라는 거, 이건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생각해낸 거야. 사람이 생각해낸 건데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이 자연은 신경을 안 씁니다. 이 자연에 있는 여러 현상은 사람이 이걸 이해를 하든 말든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원래 있는 거야. 그럼 과학이라는 건 뭐냐? 이런 우리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피직스라는 건 대체 뭐냐?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모델링이에요. 하나의 모델에 불과한 겁니다. 어떤 현상이 먼저가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낸 거. 그게 과학이죠. 물론 쓸모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모델을 만들었으면 그 모델을 가지고 지금 당장 우리한테 닥치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 거다 하는 걸 예측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학이 여러 가지 실용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지적인 그런 욕구도 충족시키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우게 될 이런 것들은 예전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던 그런 그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가지 현상이랑 조금 다른 그런 현상에 적용이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어떤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겪고 있는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속도가 제일 빠른 게 뭐니? 여러분 어디 여행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는 거.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가장 빠른 속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빛의 속도 이런 것들은 그거보다 훨씬 빠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빛의 속도에 근접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런 뉴턴에서 시작된 그런 클래시컬한 미케닉스가 맞지 않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토픽에서 배우게 된 스페셜 렐러티비티가 의미가 있게 되고 이제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다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뉴턴 미케닉스는 틀렸냐? 아니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야. 이거 틀린 게 엉터리고 이건 맞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 맞아. 다 맞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델들이 적용되는 분야가 다른 거예요. 어떤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턴 미케닉스는 어떤 조건일 때는 마음껏 그거를 우리가 진리로 믿고 써도 된다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벗어난다. 그 벗어난다는 게 뭐냐? 스피드가 지나치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 느끼고 있는 스피드보다는 훨씬 빠른 어떤 비속도에 가까이 가는 그런 스피드가 되면은 그건 뉴턴 미케닉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될 스페셜 렐러티비티 또는 일반적으로 렐러티비티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뭐든지 완벽한 그런 이론 체계니까 여기서 벗어나면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것들은 하나의 수단이고요. 그리고 그 현상에 따라서 이걸 적용하던 저걸 적용하던 우리가 그런 모델을 어떻게 좀 자유롭게 좀 유연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여기 뉴 패러다임 피직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무슨 얘기냐? 아니 예전에 느껴지 못했던 다른 것을 접하게 됐단 말이야. 근데 그 예전의 모델링이 맞질 않아. 그럼 다른 거 필요하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time and absolute space, absolute time으로 absolute space로 말이 써 있죠. 옛날 그렇게 믿었겠지. 어떤 1m짜리 물건이 있어. 그럼 내가 보든 제가 보든 다 1m지 뭐. 내가 지금 여기서 1m짜리, 잘 재가지고 1m짜리 물건이 있다. 그럼 어떤 애가 휙 하고 지나가면 쓱 보더라도 걔가 봐도 1m 아니야. 아니,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그게 길이가 달라져? 그게 클래시컬 미케닉스란 말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내 시계, 얘 시계. 시계의 정확한 시계라고 보면 그 둘이 시간 맞췄어. 맞춰고 그러면은 얘가 움직이던 갔다 오던 어쨌든 간에 시간 다시 보면은 딱 맞겠지 뭐. 모션 상태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죠? 자,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들이 예전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Classical physics assume that the distance and time interval are invariant, 즉 independent of the state of motion. 움직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더라. 그거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야. 그게 이제 아닌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죠. 아닌 경우가.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새로이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새롭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측정한 여러 가지 결과들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론 체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Classical mechanics cannot be applied accurately to objects which are moving very fast.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좀 더 제너럴한 그런 미케닉스로 넘어갈 예정인데 그 제너럴하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이런 거 말고 아주 빨리 속도가 빨리 그렇게 움직이는 곳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적용을 해야 된다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링을 배우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스페셜 렐러티비티라는 게 우리말로 특수 상대성 이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것들이 렐러티비티야. 그래서 아주 속도가 빠른 거, 그 빛의 속도에 비해서 거의 근접할 정도로 빨라지는 보통 크라이테리언은 한 0.1 정도로 봅니다. 빛의 속도를 뭐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간다 보통 얘기하죠. 그 중에 10분의 1 정도 속도, 그 정도만 되더라도 빛의 속도의 10분의 1 정도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면 상대성 이론을 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하는 것들이 렐러티비티고 그 중에서 우리가 맨날 느끼고 있는 게 뭐니? 중력이죠. 중력이 들어가면 또 엄청 복잡해져요. 중력이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우선은 중력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디서 우주 구석에 뭐 이렇게 주변에 이제 항성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말고 뭐 어떤 중력을 끌어당기는 그런 물건들 없이 그냥 완전 텅 빈 공간에서 그런 데서 이제 이론 체계를 먼저 성립을 좀 시켜보자 하는 것들이 이제 스페셜 렐러티비티예요. 스페셜 렐러티비티는 상대성 이론인데 중력 영향은 제외한 이제 그런 상대성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것까지 포함을 시킨 거 나중에 이제 제너럴 렐러티비티라고 배울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배우게 됩니다. IB6에서는 이건 안 나와요. IB6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스페셜 렐러티비티만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거 모션 상태가,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었던 뭐 질량이라든가 타임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했던 그 인터벌, 그 타임 인터벌 또는 그 거리, 스페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있으면 많이 봤지. 심지어 뭐 물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도 티셔츠에다가 E는 MC 스퀘어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고 뭐 이런 것도 종종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런 것들도 관련이 여기서 이론 체계에서부터 관련이 되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지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중력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제너럴 렐러티비티 말고 이제 스페셜 렐러티비티에서 공부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거 서론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러면 상대성 이론, 상대성이라는 게 뭐야? 상대적이다, 뭐 이런 말,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건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모션의 상대, 모션이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할 때 그 상대적인 모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는 뭐 움직이지 않아도 서 있기만 해도 마찬가지야. 나는 여기 서 있고, 쟤는 여기 서 있단 말이지. 그러면 중간에 어떤 물건이 있어. 그럼 그 물건의 위치는 나한테서는 오른쪽으로 1m.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왼쪽으로 1m.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떤 물건이 어디 있는지, 위치 또는 운동 상태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필요하다 이거야. 어디서 봐서 그렇게 되느냐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게 뭐냐면 레퍼런스 프레임이에요. 보통은 이제 스페이셜 레퍼런스 프레임, 그러니까는 거리에 대한 거, 즉 위치에 대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X축, Y축, Z축 서로 간에 90도, 90도, 90도 돼 있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맨날 처음부터 봤던 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봤던 그런 보통 일반적인 그런 좌표축, 그러니까 이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다 이렇게 부르고요. 다른 코디네이트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그젬플로 하나 들어본 거야. 여기서 스피리컬 코디네이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을 표시하는데 X좌표가 얼마, Y좌표가 얼마, Z좌표가 얼마 이렇게 말고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얼마, 그리고 Z축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각도가 얼마, 그리고 걔를 쭉 하고 수선해봐 이렇게 쭉 하고 프로젝션 걷을 때 그 포인트가 요 X축에서부터 돌아간 각도가 얼마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R, θ, 파이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는 몰라도 됩니다. 단지 이제 이러저러한 그런 어떤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레퍼런스 프레임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하나가 아니라는 거, 우리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그젬플로 등 것뿐이에요.